코 보형물 넣었던 그 막이 두꺼워지면서 점점점 당기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코가 점점 들리게 됩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우리가 코 성형을 갖다가 한 번 내지 두 번, 여러 번 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다 보면 숏노즈라서 코가 짧아지면서 콧구멍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구축이 온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예. 원장님, 오늘은 코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려 하는데요. 와, 정말 많은 분들이 코에 대한 관심이 정말 큽니다. 근데 코는 성별을 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코에 대한 그 성형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. 네, 우리가 코 성형은 많은 미용 성형 중에서 눈 성형과 함께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우리가 성형을 할 때 대개 이제 콧대 위주로 이제 옛날에 과거에는 성형을 많이 했죠. 근데 실제로 코 성형의 진수는 코끝이다.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코 성형의 이렇게 미용 성형의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콧대 위주로 실리콘 보형물을 이렇게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콧대를 세우는 수술이 주를 이뤘다면은 최근에 와서는 콧대보다는 코끝 아랫연골이죠. 코의 아랫연골 위주로 수술하는 게 어찌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코 성형에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코 성형 자체는 수술 빈도가 좀 줄었죠.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필러 시술을 많이 받다 보니까 콧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러에 의해서 콧대를 올리는 효과가 좀 괜찮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구태여 수술해서 우리가 뭐 실리콘 보형물을 넣는다든지 고텍스를 넣는다 이런 수술이 아마 빈도가 조금 전체적으로 많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코의 모양이라든지 또 우리가 장기간 지속적인 효과를 봤을 때는 그래도 콧대는 보형물,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자가연골, 자가연골에서 자기 기연골이라든지 최근에 와서는 뭐 자기 가슴 늑연골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사용해서 이 코끝을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이 현재 우리 미용 성형에서 코 성형에 가장 주류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. 코 성형을 실패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꽤나 많이 듣습니다. 재수술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이때까지 과거에 많이 눈 성형과 마찬가지로 코 성형 수술을 많이 받으셨는데 우리가 보형물을 넣게 되면 가슴도 마찬가지고 코도 마찬가지고 보형물 자체가 또 하나의 이물질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자기 몸에서 그 캡슐을 막을 만들게 되죠. 근데 이 막이 쉽게 말씀드리면 흉터하고 우리가 그 바깥에 보이는 흉터와 비슷하다 보니까 그 막이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물론 체질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. 이물 반응에 의한 염증 반응 때문에 보형물을 사고 있는 그 피막이 점점점 두꺼워지는 거죠.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축이라죠, 구축.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코에 보형물을 넣었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. 뭐 부딪힌다든지 또 뭐 자외선을 너무 많이 만든다든지 심지어는 뭐 레이저를 우리가 막 많이 쏘는 경우에도 이게 이물 반응 발적이라든지 통증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.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주사 맞고 약 드시게 되면 그게 깔아앉잖아요. 근데 깔아앉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때부터 이 염증에 의해서 피막이 이제 굳어지는 거죠. 그게 구축이거든요. 그러다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. 코가 우리가 약간 들리게 되죠. 코 보형물 넣었던 그 막이 두꺼워지면서 점점점 당기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코가 점점 들리게 됩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우리가 코 성형을 갖다가 한 번 내지 두 번, 여러 번 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다 보면 숏노즈라서 코가 짧아지면서 콧구멍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구축이 온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예.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구축이 안 오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주사나 약물도 있지만 결국 그 구축이 왔던 그 보형물이 들어있는 피막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코 길이 연장술이라 하죠. 코끝을 이렇게 길게 뽑아서 이렇게 연장해주는 그런 수술을 우리가 꼭 권해드립니다.